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식입니다. 자, 오늘 목소리가 조금 굵죠? 네,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 목소리가 듣기에 좀 불편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 뭐 사전에 지금 한 7, 8분 정도 학생들과 얘기했는데 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 말하기가 약간 좀 버겁고 지금 코에 콧물이 가득 차서 숨쉬기도 약간 불편하고 가래도 좀 껴있고 그렇습니다. 자, 뭐 선생님 아픈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프면 안 됩니다. 예, 감기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수능 근처에 가서 이 최대한 피치를 올릴 이 시기에 여러분들 아프면 안 되겠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옷 잘 챙겨 입고요. 입고 가고 그리고 따뜻한 물 혹은 미지근한 물 마셔서 목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뭐 비타민도 잘 혹은 과일을 잘 챙겨 먹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혹시 그 프로 봤나요? 이 캐스트에 그 뭐죠? 3분 초간단 요리 그거 한번 본 학생들이 있나요? 음. 나인이 봤어. 또띠아, 그 맞아요. 그 앞에 전에, 또띠아 전에, 뭐냐면, 그,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실제로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 먹기도 하고, 우리 와이프가 해준 건데, 그 선생님이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알려줘서. 그럼 선생님 결혼했죠. 애기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줄게요. 충격? 웬? 우리 아들 6살이에요, 6살. 선생님이 조금 늦게 결혼한 편인가? 뭐 요새라면은 뭐, 아들입니다. 아들 6살. 예. 그래요. 이게 원래 학교에서는 이런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 EBS에서는 사적인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 라클이니까 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결혼관은 어땠는가, 이상형 어땠는가, 막 이런 얘기도 예전에 교생할 때 여고에서 했거든요, 선생님이. 한 달 교생 동안에.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인기 조금 있었어요, 선생님. 어, 여고 학생들은 정말 달라요, 지금 선생님은 남고인데, 남고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여고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굉장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갈등만 없다면 최고죠.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담은 여기까지. 오늘은 기백한다고 했었습니다. 2차 곡선과 예고한 대로 2차 곡선과 구와 평면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9월도 그렇고 이번 10월도 그렇고 2차 곡선에서 2개 그리고 공간도형 공간좌표에서 서너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곡선에서의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그렇죠? 예, 집중해 볼까요? 2차 곡선에서는 뭐죠, 여러분? 그래요. 바로 정의와 접선. 정의와 접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나온다 하면 정의와 접선인데 맞아요. 여러분들 마우스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저는 손가락으로 해줄게요. 정의. 그래요. 여러분들 정의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방정식도 있고 어떤 뭐 도형가능관계에서 초점, 뭐 준선, 꼭지점, 점근선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이번 문제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 뒤쪽 후반 문제에 그 원주각을 이용한 그쵸? 예. 원주각을 이용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틀린 학생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음. 그쵸? 그리고 뭐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나 중학도 이런 정의와 더불어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빨리 찾아야 되겠죠. 뭐 초점을 빨리 찾는다든지 그렇잖아요. 쌍곡선, 타원, 포물선 다 이런 초점, 준선 뭐 관련된 내용들 꼭지점, 정근선을 빨리 찾아야 돼요. 정말 빨리 찾아야 되고 그와 더불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지금 요번에 10월 문제와 같이 중학도형이라든지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도형 관련된 내용들도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전 기출문제에도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2차 곡선의 이제 접선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공식입니다. 공식을 외워야 되나요? 자, 공식을 외워야 된다. 아니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예. 접선의 공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특히 뭐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은 이제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돼요? y절편만 찾으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번 그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아깝고 워낙 그런 문제들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은 외워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x제곱 대신에 뭐 x1, x, y제곱 대신에 y1, y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쵸?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런 내용들도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 접선은 공식을 활용하는 것인데 꼭 외우자. 이제 기본적인 체크 사항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문제에서 정사역, 이면과 구와 평면 이 내용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선생님이 제목은 공간도형이라고 했지만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구와 평면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사형과 이면각은 아주 연관이 깊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그림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정사형과 이면각에서의 문제들은 대부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그랬죠.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아야 됩니다. 법선 벡터에 관련된 문제냐, 이제 선분의 길이로 해서 푸는 문제냐. 그런데 이제 보통 법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이면각에서 직각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래요. 직각을 찾아야 돼. 왜 직각을 찾아야 될까? 다음 그림에 한번 볼게요. 자, 이면각의 정의가 그래요.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평면 위에 점 B가 있다. B에서 이 교선에 이 알파와 베타라는 평면에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이제 O라고 해요. 바로 요 점과 여기 이제 또 알파라는 평면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게 수직이 돼야 돼. 요 점에서 그 수직을 찾아야 돼. 양쪽에다 수직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교선을 먼저 찾고 거기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 평면과 이쪽 평면에 다. 그렇죠? 그래야 요 각, 요 BOA가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직각을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면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뭘 먼저 찾아야 된다? 첫 번째, 자, 뭘 먼저 찾아야 되죠? 교선. 직각. 교선. 예, 교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직각을 찾아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교선 직각. 이렇게 해서, 먼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선 벡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고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념이죠. 이게 개념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면각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면각을 이제 한번 여기서 찾아볼까요? 삼수선의 정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제 기본 문제로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뭐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예, 평면, 이 밑면 평면 EFGH 밑면과 평면 뭐 D, E, G 라는 세 점을 지나는 이렇게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과 밑면과 EFGH가 이루는 각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된다고요? 교선. 그렇지. 교선이 뭐예요? 이거야. 쌤이 지금 빨갛게 그린 EG가 교선이에요. EG가. EG. 이게 교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요. 딱 보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직각이죠. 여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뭐죠? 예, 이 두 평면 DEG하고 밑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에요. 안 보이는구나. 참 마우스가 없네.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란 말이야. 따라서 바로 이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교선을 찾고, 뭘 찾는다고? 요거, 교선. 자꾸 직각 찾고. 직각. 그래서 이 각을 바로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바로 DI 그리고 IH, DI분의 IH가 바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여러분들 잘 알고 가야 돼요. 이런 것을 사실은 직각삼면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D, E. 자, 이거 보이나요? D, E, G, H라는 삼면체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뭘 찍었죠, 지금? 이거 표시하는 거. 꽃표시 보여요, 여러분? 예. 삼면체는 삼면체인데 이게 직각삼면체인 거예요. 예, 새싹 표시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삼수선의 정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게 직육면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도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와 관련이 있다? 예, 특히나 이 삼수선의 정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 도형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이면각이라든지 두 평면 이루는 각이라든지 뭐 정사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예, 진짜 중요해요. 이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 중요성을 알게 돼요. 저절로. 왜?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고 이 중요성을 아는 학생들은 그쪽을 집중해서 이런 도형들에서 그걸 찾게 되죠, 먼저. 예, 알겠습니까? 예, 정말 많아요. 잘 알아두고요. 자, 법선 벡터. 자, 이번에 나왔던 30번 문제가 바로 법선 벡터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사실 그쵸? 예.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 세타가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여기 세타, 여기 또 꽃표시 하나 딱 해볼까요? 요거죠. 그래요, 요 각이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요만큼이. 예. 그런데 이 두 법선 벡터 여기 있죠? N1 벡터, N2 벡터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그려놨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여기가 법선 벡터니까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그러면 요 각이 뭐가 되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예,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요 각이 바로 세타가 되고 요 각이 세타가 되겠죠. 막곡지각이니까. 따라서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사용하죠. 따라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접근이 쉽다. 그래서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눠진다. 벡터를 찾을 수 있으면 벡터, 어떤 성분들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벡터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성분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 보통 찾을 수 있습니까? 뭐 직육면체라든지 정육면체라든지 이런 것들과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찾아요. 보통. 근데 정사면체는 조금 어려워. 찾을 수 있죠. 물론 없진 않아. 선생님 벌써 코가 콧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된다. 시험장에. 자, 그 다음 이제 공간도형 문제. 공간도형 문제에서는 구와 평면입니다. 대부분 공간도형 문제에서 이제 구와 평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단면은 원이다라는 거, 요 단면은 원이다라는 요 부분, 요 부분 특히나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는군요. 자, 빨간색에 빨간색을 칠했으니 잘 보일 리가 없죠. 단면은 원이다라는 거 정말 잘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음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할 겁니다. 많은 문제에 이 그림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이 그림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게 구예요. 이게 구의 중심이고, 요게 구의 중심이에요. 요게 구의 중심.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구가 지금 평면으로 잘린 단면, 바로 요게 원이죠. 요거. 점선으로 된 거. 요거. 손이 따라가고 있어요. 점선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구의 반지름이 있어요. 구의 반지름 어떤 거예요? 바로 요게 구의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구의 반지름이에요. 요게 구의 반지름. 요게.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그걸 바로 수직으로 내려온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죠.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그렇죠. 점과 평면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구의 중심은 알려준단 말이에요. 구의 중심하고 그래서 이 평면하고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하죠. 그래서 단면인 자 여기 요 단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주고 이게 이제 이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뭐 반대로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구의 반지름이 뭐 찾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면 점과 평면 사이 거리로 그리고 구의 단면에 원의 뭐 넓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요 그림이 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또 하나의 평면으로 또 잘려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쵸? 어,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 평면으로 이렇게 주고 여기 단면이 또 하나 이렇게 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그리기가 조금 어렵죠.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런 두 개의 평면을 주고서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은 몰라도 그런 단서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혹시 약간 좀 거슬리는 학생들이 있다선 치더라도 선생님 학습 내용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중하기로 약속하고 우리 했었죠? 예. 그런 거에 예민해질 필요 없습니다. 기분 나쁘질 필요도 없고 선생님 말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 정도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도형에서 단면은 원이다. 구와 평면에서 그리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그림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다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9월에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제 7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7878 잘 나오죠? 8787이 될 수도 있고 7887이 될 수도 있고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번으로서 벡터 바로 수직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 자, 그리고 1차 변환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많은 학생들이 이 길이를 실수해서 실수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이 길이를 이 루트 한 변의 길이가 이 루트라는데 뭐 요 길이를 루트 2로 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실수한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문제 정말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는 풀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앞에 문제에서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고득점자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재홍이도 지금 97점 받았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수능이었던 해가 있었는데 항상 다만 뜬 친구가 수능에서는 97점을 받아왔더라고요. 96점도 아니고 97점. 왜 그랬겠어요? 무연근 하나 그때 빼놓고 안 셌어요. 실수했죠. 그쵸?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도 실수할 수 있다. 급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100점이나 97점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정말 조심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게 9월 문제인데요. 요번에 10월 문제랑 아주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접선에 관련된 문제고 포물선 초점을 주었고 네, 아마 비슷하다라는 느낌 받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5일 때 이거 어떤 학생들은 대수적으로 직선의 방식 찾고 그 거리를 찾아서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도 해설 강의에서 했지만 이거는 삼수선의 정리로 푸는 것이 훨씬 편한 문제였죠. 그래서 계산이 약간 복잡하다면 조금 약간 의심해 볼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4점짜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5번까지는 보통 좀 쉽다. 이제는 보통 15번까지는 보통은 좀 쉽다. 라는 것을 좀 알고 후반부에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거 뭐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 한번 생각해보고 하세요. 이거 3순의 정리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였죠. 뭐 좌표 공간에서 직선의 수직이고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줬으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타원의 초점 그리고 보세요. 쌍곡선의 초점. 쌤이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정의하고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정의하고 접선인데 이 문제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접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혹은 쌍곡선의 방정식을 보고 초점, 뭐 준선, 꼭지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이거 얼마 안 걸릴 문제입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에 딱 풀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2차 곡선도 어렵게 내자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내니까. 그러면 이 풀이 전체를 다 30초 안에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초점 찾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a보다 큰 실수 a, 1보다 큰 실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긴 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로로 긴 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더 1보다 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해요. 금방. 자, 다음 아마 29번 문제 몇몇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아마도 좀 고심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또 쉬웠습니다. 사실 풀이를 하고 나서 이 겉으로 정말 어려웠을 생각이 들었을 텐데 왜 이런 거 나오면 어렵죠 사실. 그동안의 경험상 멘붕이 오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풀고 나면 생각보다 조금 괜찮았다. 이건 이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7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닌데 잘못 클릭했네요. 요건가요? 요거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총 11개의 문제를 선택했는데요. 9월 문제와 그리고 수능 문제에 있었던 2차 곡선과 구와 평면에 관련된 문제, 공간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좀 확대를 해볼까요? 한 125% 정도. 첫 번째 문제, 아까 봤었죠, 여러분? 아이고, 잘못했네요. 지워야 되겠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이 꼭지점이 좌표가 0,0이고 초점이 a, n, 0인 포물선에 접한다. 그러니까 포물선에 접한다. 그러니까 접선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접선 문제. 네. 당연히 접선 문제죠. 그래서 방정식을 찾으니까 뭘 알았어요? 꼭지점의 좌표 알려주고 초점의 좌표 알려줬으니까 4px니까 4anx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y equal mx 플러스 n분의 p인데 m이 n이고 그쵸? 여기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죠. 네. m이 n이고 p가 뭐예요? an이라고 주었으니까 바로 대입만 하면 끝났죠. nx 플러스 n분의 an이죠. 그런데 n분의 an이 n 플러스 1과 같다라고만 둔다면 an이 바로 찾아져서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n제곱 플러스 n이다 해서 공식을 사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9월에 나왔던 문제를 보세요. 이게 지금 11번 문제가 접선 문제고요. 바로 요 25번 문제가 정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정의 하나, 접선 하나. 정의 하나, 접선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까 얘기했었죠. 1보다 큰 실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아이고야 찌그러졌다. 세로로 길쭉한 게 나오죠. 그래서 초점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기하고 초점이 찍히게 되죠. 자, 문제가 다 안 보인다니요? 문제 다 화면에 다 안 보이나요? 잘 보이겠죠? 자, 그래서 1보다 큰 실수에 대해 타원의 두 초점. 그래서 요 초점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직각삼각형 이용하면 됩니다. 요게 길이가 a가 되고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이니까 쌍곡선에서는 쌍곡선에서는 초점이 뭐 1, 1이니까 1,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네요. 여기하고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넓이가 12라고 했으니까 3, 3, 3, 3 대칭되는 거니까 이거 3이겠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하기 해서 a 값을 구하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 초점 그리고 초점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방정식 그리고 정의, 초점, 점근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문제에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머뭇거리는 게 아까울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안에서 나온 사각형의 넓이가 10이다라는 것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문제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수능에 나왔던 두 개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두 개의 문제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보면은 여기에 어떻게 접하는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접하는. 그리고 이 AP-FB 최소값 뭐 있는데 이건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하는 문제 하나, 정의에 관련된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잘 보면은 접한다. 그랬어요. 포물선에 접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필요하죠. y = mx 플러스 n분의 p. 그래서 기울기 m1, m2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어요. 이건 인수분해가 아주 잘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x의 2분의 1, 1이 나오니까 m이 2분의 1이고 m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8로 대입만 해주면 되네요. 4p가 8이니까 p는 2니까 mx 플러스 n분의 p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식이 바로바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끝.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었던 문제일 거고. 자, 27번의 문제는 이제 몇몇 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거는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기하적인 배경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좀 보여줄게요. 칠판에.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 개념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최단거리, 직선화, 이런 것을. 이런 기본 개념이 그 문제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2차 곡선에서 쓰였지만 다른 데서는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1학년 때 혹은 어렸을 때 좀 배웠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 자, 여기가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직선 L이 있고, 선생님이 뭐 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P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PA라는 길이하고 PB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죠. 보통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쵸. A나 B나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을 하죠. 어느 쪽 하나에 대칭을 해서 직선, 일렬화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를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해서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 대칭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주었을 때 이 점의 이쪽의 자리에 P가 오면 그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직선으로 왔을 때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점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대칭해서 보면은 이 점과 이 점 A'과 B의 이 선분으로 연결한 직선거리, 최단거리로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최단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처음 봐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번 문제의 기본에 쓰여있던 거죠. 자, 물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거죠. 한번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림과 같이 y축의 점 0,a가 있습니다. 여기 두 점 f, f'을 초점으로 한다. 그러면 딱 보면 25가 9죠. 그럼 여기 4, 마이너스 4 쓸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바로 해야죠. 바로. 왜? 25와 9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25에서 9 빼면 16이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4가 초점의 좌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PF'과 PF를 더해주면 장축의 길이인 10과 같아진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PF 플러스 PF'은 10이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AP하고 FP의 차예요. 어이구 너무 굵다. 그죠? 다시 지워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약간만 굵기를 조금만 줄여본다면 요 AP하고 FP의 차예요. 요렇게.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P는 이거예요. 이게 AP야. FP는 뭐예요? FP는 요거예요. 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 어디냐면 요거랑 같은 거야. 요 FP. 그러니까 이 PF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10-PF' 여기다 이제 대입해 준 거예요. FP의 자리에, PF의 자리에.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AP 플러스 PF' 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AP 플러스 PF'. 마이너스 10이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것의 최소값이다라고 됐어요. 이거 최소값. 네. 그러니까 아하 직선일 때 최소가 되겠죠. 이것이 11보다는 크거나 같다. AP 플러스 PF'이 1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A하고 F'이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될 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AP 플러스 PF'은 11보다는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냔 말이죠. 최소가 될 때. 이게 최단거리가 될 때.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직선이 될 때. 바로 이 A하고 F'을 이렇게 직선으로 혹은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A 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이 되는 거죠. AP 플러스 PF'. AP, PF' 1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a제곱, 뭐 이런 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a제곱, 어떻게 돼요? 이렇게. 4의 제곱은 11의 제곱. 그래서 121-16. 그래서 10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도형에 관련된 성질은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제마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기본 개념이 이런 거였지만, 이번 우리 학평, 10월 학평에서는 어떤 게 기본이 됐었어요? 그 안에 깔려있는 개념이. 도형간에 관련된 원주각. 그렇죠. 원주각이었어요. 자, 왜 그렇게 원주각을 접근했을 수밖에 없냐면, 원이 있었고, 요렇게 타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 교점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쵸. 원의 성질과 타원의 성질을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출제자는 그런 걸 의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점과 관련되게 돼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주각과 관련이 돼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고 꼭 정리하세요. 10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만한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쌤은. 또 후반부에 있어서 약간 좀 지쳐서 좀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원주각 좀 다시 정리한다면 원주각과 중심각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한다면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도 세타, 이쪽에 가도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중심각인데 그곳은 2세타가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은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 와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사용하는데 뭐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뭐 찾아보면 해보면 자 좋습니다.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이제 좌표공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5일 때 a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삼수의 정리, 그 직각삼면체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A라는, 그리고 6이라는 요 A00, 060을 먼저 찍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004 여기다, 여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5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요거 분명히 표시를 했을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올 때 A제곱의 값을 구하라니까 요걸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요걸 구하려면 A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 길이 5를 알고 있고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3을 알 수 있죠. 이거 3.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이쿠, 크게 찍혔네. 그쵸? 여기 3이 됩니다. 여기 3. 여기가 5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삼손의 정리에 의해서 3이라는 걸 찾죠. 그러니까 여기 3이에요. 여기 3, 여기 3. 그러니까 여기가 A가 6, A가 6이라네. A가 되고 여기가 6이 되니까 아하,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도 어렵지 않게 바로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삼순의 정리라는 걸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직각삼면체 나왔으면 삼순의 정리니까 직각 찾아놓고 문제를 해결하고 되겠고.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밑면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밑면에 대한 뭘 찾으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 이면각, 여기 세타, 각 이런 걸 찾으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이건 기본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삼순의 정리의 예전 기출 문제들 혹은 이런 단원의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9번에 밑면 주었어요? 9번에 밑면? 9번에 밑면 주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번에도 9번에 밑면 주었어요? 재용, 이번에 10월 문제 말하는 건가요? 어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옆에 있어요, 문제가. 아, 그렇죠. 이번에 9번 문제하고도 아주 흡사하네요. 그쵸?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랑 아주 흡사한 문제예요. 이건 삼순의 정리를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풀이를,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아마 해설 강의에서는, 9월 모평의 문제와 아주 흡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9월 문제가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아니, 10월 문제가 지금 9번에 보니까 좌표 공간의 3, 5, 4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XY 평면 위의 한 점 L과 점 P 사이 거리가 4루트일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라. 이런 거였어요. 바로 되는, 이거, 질문 답변 방, 바로 되네요. 그렇죠? 어제 봤기 때문에 또 시험지가 또 있고 하니까, 예. 질문해서 바로 풀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3, 5, 4를 찍어 놓고, 이렇게 직육면체 하나 그려 놓고, 요점이 P니까, 요점이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다. 여기가 이제 3,5,4였으니까 여기가 3,5,0이겠구나. P 프라임 수선의 발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점과 XY 평면이 직선과 점 P 사이 거리가 4루트일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인데 이 점과 이 거리라는 것은 이게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고 이게 직선 내렸다면 이 길이가 4루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예.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점 H가 수선의 발이거든요. 이렇게 수선의 발, P 프라임이 아니라 H군요. H. 그럼 여기 수선의 발 H라고 한다면 여기가 3, 5, 4였기 때문에 여기가 3, 5, 0이 되겠죠? 그래서 수선의 발이 되기니까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3수선의 정리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가 4루트이고 요 높이가 얼마가 돼요? 수선의 발이 되었으니까 요 높이, 이게 4가 되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4고 4루트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수직이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건 삼순의 정리 그림 그대로예요. 다른 게 없죠. 네. 다른 게 없어요. 삼순의 정리 문제 그대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런 것을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죠. 맞아요. 이런 게 기본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삼수선 정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모로.
진짜 라이브답죠? 어제 본 거에 대한 내용도 하고, 어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질문해서 아주 뭐 라이브답게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들은. 그리고, 네. 9월 평가 문제 중에서는, 이건 너무나 쉬웠죠? 예, 평행한 거니까, 뭐, 이게, 직선의 수직이다. 직선의 수직으로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이 정도는 뭐 너무너무 기본 문제니까 이걸 틀렸다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예, 9월에서 이걸 틀렸다면 여러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뭐 평면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식을 다시 공부해야죠. 법선 벡터가 뭔지, 방향 벡터가 뭔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꼭 필요한 거예요. 2A 4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2니까 A가 5가 되고 B가 4가 된다는 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 요게 2가 아니었다. 뭐 여기가 예를 들어 4, 뭐 A 8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XYZ가 아니라 O-Z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에서 X, Y, Z는 개수를 다 1로 만들어야 되고 양수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실수하지 않아도 그럼요. 실수하지 않아도 점수가 정말 크게 보존이 됩니다. 재홍이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강할 겁니다. 6번을 틀려서 97점을 맞았으면 아마 정말로 뼈저리게 이번 시험에서 느꼈을 겁니다. 아, 이게 급하게 쉬운 문제라고 해서 급하게 풀면은 정말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약이 됐을 겁니다. 수능 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약이 됩니다. 그쵸? 뭐 부러워서 난리네. 그래, 일부분 찍었어도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90점대 이상을 맞을 수가 없죠. 98점도 있습니까? 예, 2점짜리 틀린 학생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정말 98점. 어떡합니까?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예, 7번째 문제로 9월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예,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을 시험 볼 당시에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문제죠. 시험 당시에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29번이라서 아마 떨었을 텐데 실제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림을 그렸어요. 예,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위에서 본 모양. 당연히 뭐 떠올려야죠. 어떻게 풀어볼 방법을. 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단면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옆면을 칠까? 높이가 다르다. 옆면을 쳐버릴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윗면을 볼까 하다가 윗면에서 보니까 아하, 윗면에서 정사형시켜서 선들을 정사형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이런 모양이 된다. 위에서 본 모양이다라는 거죠. 위에서. 그러고 보니 아하, 이 두 평면 이루는 각이 여기가 보여요. 세타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겹쳐 있어서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죠. 겹쳐 있어서 아마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도 약간 지금 겹쳐서 그린 거 보이죠? 여기 약간.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게 세타, 두 평면 이루는 각이잖아요. 왜?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나왔을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이제 정사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D'은 D 곱하기 코사인 세타. D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D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코사인 세타의 값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 이렇게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그렇죠? 세타. 두 평면 이루는 각. 자, 두 평면 이루는 각, 우리 아까 예습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그렇죠? 두 평면 이루는 각은 법선 벡터인 것이냐, 아니면 길이를 찾아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법선 벡터 쪽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선을 찾고 직각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찾은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평면이고 이게 평면이고 이게 평면이에요. 실제로 교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알겠어요? 평면의 평면. 그러니까 아하, 요게 요 자체가 수선이 된 거예요. 요게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건 수직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평면이 그려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모양은 평면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위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쪽 각을 알아낸다면 이쪽 세타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이쪽 각들은 여기가 핵심인 거죠. 요 중심하고 요건 중심을 정사형한 거예요. 위쪽에서 연결한 선분이 아니라 중심을 정사형한 거예요. 밑면에다 중심을 정사형해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높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선생님 지금 파란 점으로 찍고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봤을 땐 이렇게 되고 위에서 바라봐서 정사형했으니까 밑면에 같이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에서 보는 겁니다. 이 삼각형에서 요렇게 되면 삼각형들에서 그래서 그 삼각형을 그려서 보니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 자, 그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옆면도 중요합니다. 사실 옆면에서 바라본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심 사이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중심을 정사형해서 여기가 되겠고, 이 중심을 정사형해서 요 길이가 나오는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아주 유명한 도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많이 나왔던 도형이에요. 이게 무한등비급수에서도 그랬고, 뭐, 극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형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화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밑면에 맞닿아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중심,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선분으로 연결이 돼요. 직선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면 이게 반지름 R이 되고, 여기 반지름 R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 점에서 요 반지름 R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래서 요 길이가 스몰 R이고 라지 R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가 뭐가 될까요? 이 길이가 요 길이가 뭐가 될까?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길이가 되거든요. 맞았어요. 어우. 야,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을 금방 저렇게 송이 양이 잘 썼네. 이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 R과 R을 알으면 이 길이 알고 거고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R 플러스 R이 되고 여기는 R 마이너스 R이 되고 여기는 이제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자주 나왔던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도형들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응용이 좀 쉽긴 하죠. 아무래도 이런저런 게 섞여서 나와요. 문제를 낼 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알아두었다면 이 도형이 낯설지 않았다. 선생님은 사실은 그렇죠? 이 도형에서 이게 낯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였기 때문에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됐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반지름의 길이 1 빼주니까 여기가 2가 되니까 바로 요 길이 중심 사이 거리가 나오고 바로 이 거리가 나오게 된 거고 이 거리가 2루트 3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게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알파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2루트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2루트 3분의 코사인 알파가 2루트 3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알파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2알파 플러스 세타는 바로 파이가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백악공식에 의해서. 자,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풀었습니다. 좀 심플하게.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29번인데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근데 이게 심플하게 다가기까지는 약간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조차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난 수능의 문제 29번이라든지 30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요. 자, 이번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뭐 이 문제는 뭐 그냥 2점짜리니까 여러분들 내분점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 그냥 말해 주려고. 요새는 공간도형 공간좌표에서
분점, 이런 것들 외 분점이 꽤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수선의 발을 내린다든지,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뭐, 공간 도형, 공간 좌표에서 좌표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든지, 평면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든지,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 점 P가 있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좌표는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점 P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A, B, C. A, B, C. P가 A, B, C야. 근데 X축,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 수선의 발의 좌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0, 이런 거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좌표는? AB형.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느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오는 학생들은, 이 대답도 빠르고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분명히.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ABC에서, 점 P가 ABC야, 좌표가.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됩니까? 00C. 그렇죠. 00C. 00 치읓도 나오네요. 그러네요. 한글로 해도 되는데, 00C. 이렇게. 오, 센스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요. 바로 생각은 나는데, 바로, 이게 반응이 안 오죠? 그 반응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타자가 안 된다. 말을 못 한다. 풀 수는 있다. 됐습니다. 뭐 타자 안 되는 거 정도야. 뭐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6번입니다. 수능에서 두 점을 지난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뭐예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 그렇죠. 뭐가? 방향 벡터. 방향 벡터들이 수직이다. 내적하면 0이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10번 문제. 이게 뭡니까? 좌표 공간의 중심에 X좌표, Y좌표, Z좌표가 모두 양수인 구 S가 X축과 Y축에 각각 접하고 19번 문제인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 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풀어놨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들. 선생님이 지금 풀면서 밑줄 그어놓은 거. X축과 Y축에 각각 접하고 이 말들이 아주 키포인트가 되죠. Z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64다. 그냥 반지름이 8이라는 얘기를 알려준 거잖아요. 반지름 8이다.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8일 때 구 S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뭘 할 거냐면 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잘 오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을 뭐라고 보통 쓰느냐?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그렇죠. 중심이 A, B다라고 한다면 센터가 중심이 A, B라고 반지름이 R이다라고 한다. 라고 하나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쓰나요, 보통? 네네네네네네. 아니요. 그렇죠. 이제 성급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은. 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반지름 R이기도 하지만, A가 A, B라고 한다면 여기 B가 같죠. R이 B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R 대신에 이제 보통 이제 B제곱 이렇게 쓰죠. 편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낚았어요. 왜요? 선생님은 강태공이에요. 학교에서도 정말 잘 낚죠. 이런 거 보통 낚기 쉽죠. 맞지? 그러면은 안 틀린 거 해놓고 맞지? 그러면 볼까요? 루트 A 제곱은 A다. 이런 거 하면 많이들 속죠. 맞죠? 루트 A 제곱은 A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절대값 A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있는지 안 차리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더불어 X축에 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Y축에도 접했다. 그러면 이 길이 자체가 이제 A인데 A도 반지름 R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도 요게 A라면 요것도 A예요. 사실은 B가 아니라 반지름도 A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죠. X-A 제곱 Y-A 제곱 는 A의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반지름도 그래서 A 이렇게 돼.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면
여기도 A, 여기도 A, A, B라고 하면 A나 B나 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쵸?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지금 구가 있는데, 이게 잘렸어요. 단면이 이렇게 생겨서, 예, 이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지름이 얼마? 단면이 64 파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R제곱 파이니까, R은 8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X축, Y축이 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이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한다면, 이 원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8,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 여기가 뭐가 되는 거? 8,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고 여기가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수선의 발을 이거 반지름이 이게 8이라고 한다면 요거에 이제 뭐가 되겠어? 8, 모르니까 C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쵸?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아, 구의 중심이 8, C구나. 안 그래요? 맞죠? 이런 걸 금방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8이고 여기 Z축이 서 있는 거야. 여기에 요렇게 Z축이 서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구의 중심에서 요렇게 구의 중심이 요 위쪽에 있을 텐데 여기에서 Z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8루트 2가 되겠네. 8루트 2. 그런데 아까 Z축하고 어떻게 만난다고 했어요?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얘가? 이 길이가 8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8루트 2. 얘가 8루트 2가 된다고. 여기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라지 R이라고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요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8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구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2등분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끝났어. R제곱은 얼마야? 4의 제곱 플러스 8루트 2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아니다 16이라네. 8루트 2의 제곱이 얼마야 이거? 16 플러스 64 곱하기 2 해서 128이죠 이게 128 해서 16 더해지니까 144네. 그러니까 12의 제곱이 R은 10이네요 12.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알면 쉬운데 사실은 이제 또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알면 쉬운데 대부분 또 방정식으로 더 많이 풀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푼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방정식을 찾았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x-8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8,0이라는 것을 찾았다면 그 위에 중심이 8,C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8C 이걸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88C 반지름 R. 그런데 Z축하고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Z축하고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Z축이라는 건 X가 0, Y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 대입해 주니까 64 플러스 Z-C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고 그래서 Z-C의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128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 요게 Z축과 만난 요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거리를 빼준 것이 8이다 라고 한 거죠. Z의 근이 나온 거죠. 근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선생님은 이쪽 풀이 2번 풀이를 더 좋아해요. 사실 분명히 2번 풀이의 의미도 분명히 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드신 분들은 요 길이가 이제 8루트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랑 똑같다는 거죠. 요 길이가. 그러니까 어느 쪽을 풀어도 그 본질, 그 구의 상황과 이게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구가 있는데 요렇게 Z축이 뚫고 지나간 거리가 8이다. 그런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 요게 2등분 된다라는 것은 원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야, 현이 있어.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2등분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구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그림이 여기가 좀 길고 여기가 짧지만, 예, 요 중심에서 여기 선분의 수선의 말하면 중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예, 요 길이가 8루트가 바로 이 길이랑 같다는 이런 것들. 도형 간의 관계를 상상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렇게 해서 풀어냈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오 마이 갓! 쌤이 이 문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쌤이 이제 29번과 이제 수능에서 30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 이걸 맞춘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능에서. 과정이 너무 많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맞춘 학생들은 선생님처럼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래서 그 학생들 만나서 물어봤죠? 선생님 제자 중에도 있어요. 100점 맞은 학생이 하나 있는데, 96점 받은 학생, 92점 받은 학생 뭐 다 있는데, 100점 받은 학생 이거 어떻게 풀었나 물어봤더니, 역시나, 선생님이 감으로 딱 찍은 그 값으로 그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그 감에 의한 풀이와 두 가지를 다 보여줄 텐데, 실전에서 맞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1000분의 1. 이 문제는 사실은 예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으로 맞출 수 있어, 어느 정도. 네,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딱 놓고 보니까 9가 있고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가 있고 이 9 위로 움직이는 주점 PQ가 있어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죠. 그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그 수선의 발 내려서 이렇게 이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봐도 뭐 상상이 쉽진 않아요. 네,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법선 벡터 010이죠. 예, 법선 벡터 0, 1, 루트 3이니까 예, 계산을 해보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60도구나. 자, 그래서 두 평면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두 평면이 60도를 이룬다는 거 삼각형이 아니라 두 평면이 이룬 게 60도. 여기까지 뭐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구를 이제 이렇게 구를 그려놓고, 선생님이 뭘 찾아봤냐면 이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그리고 점과 평면 사이 거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뭐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4예요. 여기도 4. 당연히 9와 여기가 y 콜 4니까 여기 거리는 4가 될 것이고 여기도 4였어. 여기서 똑같이 이 9의 중심에서 똑같이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나 요렇게 PQ가 9의 중심에서 평면의 단면으로 본다면 PQ가 이런 길이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런 삼각형의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요 각하고 요 각을 더한 것이 120도가 되는 거구나. 그럼 60도일 때 답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대칭성이 답인 경우가 많죠. 그러한 촉. 그리고 이게 직관이 여기까지 이제 풀어서 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대칭성을 이룰 때가 답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 지름의 길이 4예요. 그러면 여기가 60도일 때, 여기가 60도일 때, 그리고 여기가 60도일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의 정사형 60도 해주면 얼마? 2가 되죠. 그래서, 혹시 그럼 이게 2가 되나? 그래서 P1, Q1이 2, P2, Q2가 2, 예,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2 대입해 주니까 답은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건 거의 뭐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찍은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찍은 게 아니 뭐야, 이게, 사실.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그 친구도, 사실은. 맞췄단 말이죠. 자, 그래요. 이렇게라도 좀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들, 그리고 특수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것이, 뭐, 수능이니까,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푼다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학생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지 못한 출제진들이, 이런 것까지 예상했을 거면 이 문제 안 냈을 것 같고, 선생님 보기에는. 몰라요. 이것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내보자. 이런 정도 직관이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 직관도 뭐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럼 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대충 내지 않아요. 절대로. 엄청난 고민을 해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 보기에는 분명히 이 논의가 있었을 거다. 만약에. 그러면 그 정도 감각도 훌륭한 거 아니냐. 그냥 직관에 의한 풀이도 인정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없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뭐 상상이지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대수로적으로 풀어야 되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좀 풀기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때 수능 시험지가 아직 있더라고요, 작년께.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보이죠?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29번, 30번. 지금 봐도 뭐 엄청나죠. 이게 보세요. 옆면에 이 계산을 해놓은 거. 30번 문제 계산이 더 많았어요. 어쨌든 그건 틀만 따라가면 되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는 아이디어가 중요했고 이 문제는 계산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뭐 지금 저기 하진 않을 거고 선생님이 수능 설명 해설을 했으니까 이제 굳이 보고 싶다면 수능 해설을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만큼의 과정을 거쳐서 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답은 알았어 이미. 선생님도 고민이 됐겠죠, 여러분. 답은 나왔어. 답은 24일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 입장으로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수적으로 찾으려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시험 봤으면 96점 맞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계산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29번 중에 30번 중에 시간 모자라서 그러나 선생님이 만약에 수험생 입장이었다면 선생님이 29번은 아마 24로 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 답을 내는 데까지는 5분이 안 걸렸어요. 3분? 뭐 2분 정도까지 해서 그런 다음에 30번을 먼저 푸는 거야.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사실상.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 그런 다음에 시간이 또 남아. 그러면 다시 이제 29번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이라니까. 쌤은 시험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고 다시 이제 대수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선은 맞춰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맞춰봤습니다. 자, 이번 내용도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길었네요. 답이 달라요? 답이 달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 홀수형이랑 짝수형이랑 답이 다르죠. 예. 문제 배열이 다르든가 답이 다르든가. 아, 답이 다를 수는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답이 다를 수 있죠. 문제 선지 배열만 다르다. 예, 그렇죠. 문제는 당연히 같죠. 문제 다르면 큰일 나게요. 소송 걸리죠. 문제가 다르면 어떻게 해? 너는 이걸로 보고 난 이걸로 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선지에 이제 아빠 1, 2, 3, 4, 5가 다를 거예요. 1, 2, 3, 4, 5, 4, 3,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차 곡선에서는 정의하고 접선. 그쵸? 예, 중학도형이랑 코사인 법칙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접선에서는 공식을 잘 이용해라. 공간도형에서는 정사형, 이면각, 부하 평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땐 법선 벡터와 선분의 길이 이런 것들 잘 찾아라. 이면각일 땐 직각을 교선을 찾아서 직각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면각일 땐 직각을 찾아라. 삼수형 정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면은 원이다. 구합평면에서 점과 평면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자주 나왔던 그림이라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예, 여기에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형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도형, 자주 나오는 도형을 정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 자주 나오는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와 평면이 나왔다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저런 요소들을 찾아놓고 그 문제에서 나오는 특별한 요소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문제를 그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큰 거 가져갔길 바라고 정리만 잘하면 사실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선생님이 전하는 말은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뭐죠? 그렇죠. 말하는 대로 처진 달팽이 이적거리에서 부르던 노래죠. 가사가 괜찮아요. 특히나 이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할 말은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그쪽 방향으로 닮아갑니다. 꿈을 꾸세요. 선생님 친구 중에도 아직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꽤 되는데 그쵸?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 예대에 들어가서 색스폰 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색스폰 좋아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 예대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친구 들어갔어요. 지금 2학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친구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꿈을 이룬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이 가사에서 마음에 드는 게 이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예. 정말로 그 미친 듯 달려들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게임에 미친 듯 달려들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예.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 게임은 괜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싶다, 수학에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선생님도 그렇게 이렇게 미친 듯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선생님은 사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대학생 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스타일은 아니에요. 선생님 언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적당히 공부했어요, 사실은. 임용고사 때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살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때는 교사가 된 이후로입니다. 예, 되고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단에 딱 막상 쓰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정말 얄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과 대면하면 수학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교사가 된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예, 정말이에요. 선생님은 학창시절보다 교사가 된 이후로 훨씬 더 공부했습니다. 밤새워 공부한 것 학창시절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사가 된 이후로는 밤새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라도 저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선생님이 교사가 된 이후로 교사 동호회, 수학사랑이라는 교사 동호회를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구 연구 그리고 뭐 번역일 선생님이 다행히 영어도 좀 돼서 번역일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 선생님들과 친해지게 되고 함께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절로 공부하게 됐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 선생님보다 뭐 7살, 10살 많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해야 됐어요. 워낙 정말 똑똑하신 분이셨거든요. 따라가기 정말 힘들 정도로. 예. 자, 여러분. 선생님은 그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고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선생님 학교하고 집이 굉장히 1시간 반 거리여서 굉장히 예, 멀었어요. 그래서 잠도 한 2, 3시간밖에 안 자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보람 있었고요. 그때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잡지에 실리고 그러고 나서 점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공부한 내용들이 잡지에 실리니까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교과서에 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 교과서 공부할 때만 해도 다양한 어떤 그림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4, 5년 지난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생해서 한 거지만 퍼져나가서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과정을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로 예, 기쁘고 보람찼습니다. 뿌듯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도 보람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예, 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 꿈과 닮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